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지킴이 LN입니다. 삶의 스토리 세 번째 키워드는 노화입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노화가 아닌 정신적인 노화?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마음의 노화를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매년 봄이 되면은 그 화분에서 연한 색깔의 푸른색의 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 푸른색, 연한 푸른색의 나뭇잎을 보면서 그 친구에게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연한 색깔이 참으로 이쁘구나 라고 하는 말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연한 색깔의 잎에서 이제는 진한 푸른색의 잎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연한색에서 이렇게 진한 색깔의 잎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의 삶에는 편안하고 행복했던 경험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아팠고 고통스럽고 불편했고 창피스러웠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나의 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학에 대한 공부를 좀 오래 하고 모든 삶의 사람들의 삶을 모두는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좀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의 생은 결국에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내 생에는 좋은 것도 50이 있었고 싫은 것도 50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의 삶에는 젊은 시절에 연한 색깔일 때 고통과 아픔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어떤 이의 삶에는 중년기 때 고통과 아픔의 경험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혹은 노년기 때 고통과 아픔의 경험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생애를 들여다보면은 편안하고 행복했던 좋은 것들이 50 정도 있는 것 같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펐던 것도 5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에 인간이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정의는 다양하게 내리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던져진 존재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출발은 하진 않았습니다. 즉 나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결국에 출발 이후부터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 생의 마무리라고 하는 끝에까지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던져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혹은 나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이 자유를 좀 제대로 해석을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을 자유의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으니까 카페에 가서 커피 마셔야지. 물론 이런 것도 자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는 나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 내 삶을 계속 이 꼴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내가 나의 정체성을 탐색한 후에 나의 삶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와 타인이 규정해 놓은 것들을 그냥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자유는 아주 가벼운 개념에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 무거운 의미가 자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무게를 견딘 자만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모든 이의 삶은 대체적으로 영원한 젊음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영원한 젊음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왜? 결국 우리는 죽을 겁니다. 물론 최근에 의학과 과학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110살까지, 많게는 130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0살을 살아도 궁극적으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젊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좀 더 건강하게 노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화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얀색으로 바뀐다든지, 머리숱이 빠진다든지, 얼굴과 온몸에 이제 처지는 주름살이 생긴다든지, 총명했던 기억력이 이제는 자꾸자꾸 깜빡깜빡거리고, 그래서 망각도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노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화를 생물학적 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물학적인 노화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젊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건강하게 좀 노화를 지연시키는 게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간과하고 있거나 혹은 무시하고 있는 노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제 마음이 저한테도 보이지도 않고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마음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세상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을 정말 더 많이 만나서 봤으니까 이해 능력도 높아져야 되고 소통 능력도 공감 능력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도 낮아지고 자기 고집대로만 세상을 좀 바라보고 감정에 대한 무디어져서 공감도 하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마음이 정말 많이 늙었다라고 하는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체적 노화를 건강하게 지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마음도 늙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시술과 주사도 맞으면서 신체적으로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심리적인 측면, 마음의 측면도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반성도, 숙고도, 통찰도 해야 될 것이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자꾸 넓히려고 하셔야 될 것이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고 민감하려고 하셔야 될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상과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받는가, 정확하게 들었는가,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때 마음이 건강하게 노화하는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문득 생각했던 내 뱉어진 키워드가 바로 정확성 결핍증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보아야 되는데, 제대로 해석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편안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편리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정확성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이해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고립되고 외롭고 이러한 생의 마지막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듣지 마시고 대충 보지 마시고 대충 경험하고 대충 해석하지 마시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경험하면서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노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요즘 사람들을 좀 들여다보면 대충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도 한 15분만 넘어가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영상의 컨텐츠 시간도 짧아지고 있고 듣는 것도 대충 자기 맘대로 듣는 것 같고 경험도 마찬가지고 해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충 하면 나의 삶이 그냥 대충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니 대충 살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하게 노화해 보면서 정성스럽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